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흉내내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행동, 인지뇌과학을 전공한 김재한 박사입니다. 신경망은 신경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여지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이 알맞게 형성되면 신경망 전체는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인데 신경망은 바로 그 중요한 연결을 스스로 형성하고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조절은 경험과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망이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경망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자연적인 신경망의 원리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신경망을 흉내낸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인공지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길찾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은 신경망 인공지능 전에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잘 구현하던 것들입니다. 신경망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한 가장 큰 공헌은 여러 시각 정보들 중에서 안전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움직이는 자동차나 자전거는 안전에 중요하니까 따로 분류해서 예의주시하고 주차한 자동차는 잠재적인 주의 요소, 또 서 있는 가로수나 집들 같은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요소로 다양한 시각적 패턴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망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몇 년 전 화제가 크게 되었던 유명 화가 흉내내기 인공지능망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평범한 풍경 사진을 던져주면 고호면 고호, 뭉크면 뭉크의 화풍을 흉내내어 사진을 변형시킵니다. 결국 이 신경망 A가 하는 일도 유명 화가의 독특한 패턴을 알아내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신경망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결국 복잡한 패턴 인식과 활용이고 그 인공지능이 흉내내고자 하는 원형인 자연의 신경망이란 것도 알고 보니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혹은 trial and error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또 어떻게 표현하면 사실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왜 진작부터 만들지 못했고 이제 와서 마치 큰 업적이나 이룬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적인 신경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억 년 오랜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선택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대충 45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생명이 시작된 게 30억 년 전,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것이 약 5억 년 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억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 이를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4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45억 년이란 엄청 긴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한 것들은 무수히 사라지고 성공한 것들만 살아남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경망입니다. 그런 신경망을 우리가 단숨에 흉내내려고 하니 그 작업이 쉬울 까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타주나 아리조나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보고 저 바위산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아래는 두툼하고 위는 점점 얇아지는 형태로 침식풍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알아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물리 규칙을 알아냈다고 금방 우리가 이를 흉내내어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깎아내려 만들 만큼 큰 바위 덩어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위산은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빌딩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바위산들은 형성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의 몇 배가 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딩을 짓다가 무너질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물리의 법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칙을 응용해서 창의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 즉 공학적 해결책을 찾아내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신경세포 하나를 동그라미로 단순화시키고 또 연결도 기껏해야 서너 가닥만 표현했지만 실제로 뇌로는 모양도 다양하고 각각의 뇌로는 작게는 10,000개, 많게는 10만 개 정도씩 다른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잡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우리의 뇌에만 해도 10의 10승계에서 10의 12승계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며 이들이 한꺼번에 100만 개, 1000만 개씩 그 연결을 fire and wire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Massive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신경망을 흉내내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는 첨단 제품이라는 것이 이제 겨우 64비트 정도입니다. 물론 신경세포보다는 훨씬 빠른 연산 속도로 비트의 한계를 상쇄하고는 있지만 그 기본 출발 원리가 자연적인 신경망과는 많이 달라서 흉내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컴퓨터를 이용해 자연의 신경망을 모방한다는 것은 국물을 포크로 떠먹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국물을 떠먹으려면 숟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포크를 빨리 움직여 거기에 묻어나오는 국물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신경망과 그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진화의 유산입니다. 자연적인 신경망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진화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은 그렇지 못합니다. 걸음걸이의 경우 아기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갓 태어난 아기도 목과 몸무게만 잘 지탱해주면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어른하고 거의 비슷한 걸음 흉내를 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진화의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신경망에 녹아있고 그래서 그 위에 약간의 자극만 주어지면 학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축하는 인공신경망에는 그런 진화의 자산이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신경망을 흉내내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연산 능력에 비해서 계산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고안해내온 새로운 계산 알고리즘도 채택하고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용량과 속도 그리고 아키텍처 자체를 끊임없이 개선시켜 가면서 겨우 구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하나하나의 연결을 변화시켜 봐도 시스템 전체적으로 주는 영향이 너무 미미해서 이것이 올바른 변화인지 아닌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반응 함수를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변화를 시켜봅니다. 또 자연신경망을 보고 약간씩 컨닝을 해서 미리 연결을 대충 세팅하는 편법도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습의 속도나 폭도 문제입니다. 자연신경망에서는 진화의 경험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인공신경망에서는 학습 속도와 폭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학습 속도의 폭은 우리가 운동 자세를 교정하려고 할 때 팔의 위치를 얼마나 바꿔야 할까 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만약에 팔의 위치를 너무 조금만 변화를 주면은 공을 치는 결과가 큰 변화가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팔을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팔을 너무 지나치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겨도 이번에는 과교정, 소위 오버커렉션이 일어나서 공이 제멋대로 날아가고 역시 어느 방향으로 팔을 바꾸는 것이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학습 속도나 폭은 너무 작아도 문제이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적정폭을 미리 알 방법이 없어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폭을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실험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비교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경망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신경망 AI는 아직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직 한계가 많다 보니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죠. 또 그 학습 데이터는
미리 분류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엔지니어가 개입하여 조금씩 파인 튜닝을 해줘야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신경망 AI 개발은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고안해낸 알고리즘과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개선시켜주고 있는 하드웨어에 힘입어 조금씩 이만큼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좀 미진해도 적어도 방향은 올바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험한 산을 정복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패턴 레코그니션 시스템으로 현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난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풍족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강의가 여러분이 신경망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